31번부터 한번 위에 여러가지 부등식 오답 나왔던 문항들 풀어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31번입니다. 자, 다음과 같이 잡혀있는 요 식에서 얘가 지금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고 싶다라고 나와 있고요. 보통 우리가 이런 문제 풀 때는요, 요 절대값 x가 있을 때 앞에 제곱이 있으면 얘도 그냥 절대값을 씌워놓고 전체 제곱이야 라고 생각하고 푸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잡아두시고, 일단 요 그래프에 대한 개형을 갈라놓고 문제를 풀 건데, 그럼 요거는 결국 이거잖아요. 형태가 그 fx라는 식에서 얘 절대값이 씌워진 모양이면 이거에 대한 모양은 뭐였냐면 y축에 대한 대칭 모양이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식을 쓰면냐면 얘 절대값이 있는 것처럼 x, 절대값 안쪽에 있는 x가 양수인 부분만 그리시고 y축에 대칭을 시킨 모양의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 이 문항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얘에서 구해볼 수 있는 축의 방정식 있잖아요. 얘도 지금 뭐다? a에 관한 문자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축의 방정식으로 삼을 수 있는 a의 값에 대한 부호부터 갈라놓고 문제를 풀어 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함수가 한 번에 안 그려지다 보니까 그렇게 나눠놓고 푸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먼저 a의 값이 양수 혹은 0 이상일 때로 놓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형태에서 우선은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게 필요하니까 일단 x제곱 빼기 2ax 더하기 2a제곱 플러스 a라는 그래프 먼저 그려볼게요. 그리고 제가 이 위에 절대값 표현한 이 식을 갖다가 일단 얘를 fx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나와 있는 이 형태에서 얘 거의 축의 방정식,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0 갑시다. 얘 거의 축의 방정식은 x는 a죠. x는 a로 되어 있고 양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얘가 총총총총총총총 간 다음에 요렇게 어디 축의 방정식이 y축보다 오른쪽에 있는 x는 a에 있을 때로 그리시면 돼. 그리고 이 형태에서 아까 말했던 fx 그려주려면 얘를 이제 y축에 대한 대칭 형태로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그린 이 W자 모양이 a가 양수일 때에 대한 y는 fx 그래프입니다. 절대값 쉬운 애예요. 절대값 쉬운 애. 두 번째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두 번째 그래프는 a가 만약에 음수일 때 봅시다. 같은 함수에서 그려볼 거고요. 축의 방정식 a가 이제 어디에 있다? 음수에 놓여 있다. 그럼 음수에 놓여 있으면 이제 얘가 총총총총총총총 가서 여기가 지금 x는 a라는 축의 방정식인데 우리가 그려야 할 건 양수 파트인 여기만 그려야 돼요. x 값이 양수 파트인 여기.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면 된다요? y축에 대한 대칭시키면 된다요. 그럼 이제 얘가 누구다? 얘가 y는 fx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경우에 따라 두 가지의 모양이 잡힐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문제 묻고 있는 건 이거였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부등식이 성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1번 케이스는 저기서 제일 최소에 있는 거, 제일 아랫부분에 있는 게 0 이상이 될 거 아니에요? 1번에서의 가장 작은 최소의 값은 누구냐? 이거 지금 꼭지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 식에다가 a 한번 대입해 볼게요. 1번 식에서 f는 a 값 대입해 주시면 나올 수 있는 값은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2a제곱에 더하기 a. 이게 지금 꼭지점 값이고 결국 a제곱 플러스 a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에서 이 값에서 여기서 결국에는 이 최소가 누구보다 0보다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족하겠죠. 꼭지점이 0 이상이면 모든 실수 x에서 전부 다 w가 위에 있는 거니까. 요거 풀어보시면 a가 a 플러스 1, 0 이상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범위는 a가 마일 이상이거나 이하거나 0 이상이다라는 거. 일단 첫 번째 거.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였냐? 1번에서의 범위는
A가 양수일 때만 보고 싶어요 였었죠? 양수일 때만. 그럼 지금 1번에서 최종적으로 나와야 할 범위의 값은 누구? A는 0 이상이에요 나와야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가볼게. 두 번째 거 그래프. 얘죠? 얘는 그냥 Y 절편이 딱 여기 최소가 보여요. 그쵸? 이 그래프의 최소는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얘에 대한 최소는 Y 절편 값이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Y 절편 값은요, 요거 2A제곱 플러스 A죠. X 0이 되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뭐다? 2A제곱 플러스 A가 어찌하면 돼? 0 이상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2A로 묶었을 때 A 플러스 2분의 1이 따랑 이거니까 얘에 대한 범위를 써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하거나 아니면 A는 0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라고 나오게 되는데 이 2번식에 대한 범위 제한도 있었죠? 걔가 바로 0 미만이었어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공통범위 최종을 내려보시면 누구만 남는다? A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하입니다. 라고 남게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저기 구해놓은 쌤 빨간색 저 아이가 바로 A에 대한 알파, 베타를 포함시킨 정답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 푸실 때 제가 지금 처음에 구분시켜 들어갔던 거 그리고 누가 중요한지 그리고 축방과 꼭지점에 대해서 어떤 부등식을 썼는지 요거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어요. 함수를 그려볼 수 있으면 그릴수록 더 저희한테 이해는 많이 돼요. 좋습니다. 31번 넘어가서 39번을 준비해보고 있겠습니다. 왼쪽 문제를 좀 지울게요. 39. 자, 2차 식이 있고요. 얘가 적어도 한 개의 음의 실근을 갖고 싶어요 라고 잡혀 있습니다. 문제식에서 자, 요렇게 나와 있다라고 할 때 얘가 음의 실근을 갖게끔 잡아 보려면 어떤 모양이 잡혀야 합니까? 라고 봐야겠죠. 일단 얘도요, 지금 보니까 앞에 풀었던 문제처럼 축의 방정식이 또한 문자식으로 나와 있어요. x는 a라고.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함수를 그려보고자 한다면 축방정식 나와 있는 x의 a, 즉 a 값에 대한 부호부터 한번 정리해 둔 다음에 풀어보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얘가 뭐 그냥 적어도 음의 식은 한 개만큼은 꼭 가져야 합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우리가 범위를 세우는 거다 보니까 꼭 하고 가셔야 될 게 판별식은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 제일 최우선적으로 판별식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짝수 공식 a제곱에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값은 저희가 지금 말 나온 게 서로 다른 근이어야 돼 란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근도 가능해요. 0 이상이다 라고 해주시고 나올 값 샥샥 지우면 a의 값은 어떻게 일단 1 이하인 범위가 나와야 됩니다. 요게 기본 전제예요. 전체 범위 여기서 시작을 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제가 자를 범위는 먼저 첫 번째 a가 0보다 작을 때 볼게요. 축방이 아예 음수에 있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축의 방정식이 양수에 있을 때인데 a의 한계는 1까지니까 제가 여기에 1 이하까지 갑니다 라고 정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축의 방정식이 0보다 작잖아요. 그럼 축방이 0보다 작고 지금 저희는 전제 조건 속에 판별식을 해가지고 두 개의 실근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두 개의 실근이 있고 축방정식이 이렇게 음수에 놓여 있으면 얘는 뭐 어떻게 지나가든 음의 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러면 첫 번째 경우 뭐다? 얘 그냥 A 0보다 작으면 전부 성립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성립하는 거예요. 괜찮죠? 다음 두 번째 가볼게요. 축방 정식이 이제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축의 방식 x는 a가 이렇게 0도 포함을 시키긴 할 텐데 얘가 음의 근을 갖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 모양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음수근을 꼭 가져야 한다면 여기서 핵심 포인트, 제일 쉬운 포인트 여기 보니까 y 누구 절편의 값이 어떤 값이면 되는 거야? 얘가 0보다 아래에 있으면 음의 근이 나올 수밖에 없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y 절편값이었던 a제곱 플러스 a 빼기 1 있죠? 지금 나온 요 값이 어쩌면 된다? 0보다 작아야 돼요. 등호 들어가면 안 돼요. 음의 근이기 때문에 등호의 순간은 0이라는 근을 갖기 때문에 안 돼. 제외시켜 놓고 요거를 풀자. 그러면 결국 뭐다? 얘 근공 써서 부등식 풀라는 거고 답에 대한 범위가 조금 지저분하긴 할 것 같긴 해요. 근공 사용해 보시면 요거 사이범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A가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있어요 라고 놓으신 다음에 자 이쪽은 2분의 근공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 하고 4만큼 더할 거니까 이렇게 오른쪽은 2분의 마일 플러스 루트 5까지 가겠지. 근데 물론 얘가 갈 수 있는 한계 범위가 0부터 1 이하 요거에 대한 공통을 쓰셔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는 이쪽은 너무나 음수고요. 지금 요 값은 얘가 대략 2.2 정도기 때문에 아직 1을 못 가는 값이에요. 빼면은 1.2니까. 그래서 이거의 공통적인 범위는 뭐다? 0 이상이고 a의 값이 2분의 마일 플러스 루트 5보다 작아요까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1번 경우랑 2번 경우에 대한 그 각각 범위는 그냥 우리가 합하시면 돼요. 공통이 아니죠? 각각 나뉘는 케이스다 보니까. 근데 1번은 범위가 그냥 얘였어요. 얘면 다 돼. A가 0보다 작으면 다 돼. 그럼 이거랑 누구랑 합치면 되는 거야? 요거랑 합치면 돼. 그럼 둘 합치면 답은 뭐다? 그냥 A는 2분의 마일 플러스 루트 5보다 작던지 이렇게 하시면 끝나겠지. 예. 정리를 해보시고 저랑 같이 푼 거면 책에 한번 좀 표시만 해주세요. 별표 같은 거 이렇게. 그다음에 저는 4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43번) 4343 오른쪽 공간이면 될 것 같아서 여기에 쓰기 시작할게요. 제 생각에는 목요일은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잘하면 목요일, 잘못하면 다음 주 화요일 이사를 갈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책상에 다 들어왔어요. 정수교 들어왔어요. 이제 제가 보니 그 겉에 유리나 이렇게 벽에 붙일 스티커나 약간 로고 반짝반짝 불 들어오는 거 그것만 작업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본드 냄새 좀 심했는데 그거 빼려고 어제 히터도 다 했더라고요. 작업을. 그거 어디 있는 거예요? 저 미술하고 있는데 화장실 갔던 그 필라테스 오른쪽 편에 거기 있는 원래 요거 그 이응 미응 피읍 설때 하고 있잖아요, 그쵸? 거기 그 자리에. 근데 제가 어제 고3 애들만 살짝 보여줬거든요, 이렇게. 근데 조심히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왜냐면 오늘 우리 쪽 제일 높은 분이 와 계셔가지고 갖다 제가 데리고 갔다 들키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어제는 안 계셔서 제가 이렇게 봐 해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왔거든. 애들이 얘기하는 게 생각보다 생각보다 미성은 되게 넓었네요 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미술학원에 그 뒤에 가벽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뒷공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한번 기회가 되면 머리 오기 전에 빼서 녹음됐다. 자, x는 2차 방정식이 나와 있고요. m에 관한 식이 있고 두 실근이 있어요. 두 실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합니다. 일단 알파도 작은 값이래요. 이때 알파가 마이너스 2 이하 그리고 베타 0보다 작아. 그러니까 지금 두 개의 근이 모두 음수근이라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게 하는 정수 m의 값을 구하시오. 자, 우리 앞에 문제 풀어서 알 거예요.
39번 풀어서 알겠지만 문자식이 있어요. 두 식은 언급했어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판별식부터 가야 돼. 알았지? 판별식. 두 개 식이라는 뜻이니까 일단 바로 짝수공식 때려주시면 4m 제곱 마이너스 m 제곱 마 3의 값은 저희가 지금 서로 다른다는 말이 없어요. 알파 베타에 등호가 있잖아요. 여기도 등호 넣어도 돼요. 이렇게. 그냥 3m 제곱 마 3의 값은 이거고 m 제곱 빼기 1이 0 이상이니까 결국 m의 값은 마 1 이하거나 m 값이 1 이상으로 가거나 라고 가셔야겠지. 이렇게. 자, 일단 이 범위를 선정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얘가 주고 있는 게 뭐냐면 자,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2가 있어요 라는 뜻이죠. 근 사이에 혹은 근보다 작게 근보다 크게 이런 형태의 문제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의 분리라고 얘기를 해요. 근의 분리. 근이 어디에 있다? 라는 유형의 케이스고요. 보통 이런 문제 풀 때 다음 첫 번째처럼 판별식을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1을 기준점이라 그래요. 이 기준점에서의 함수값 그리고 그 기준점에서 축방과의 위치 관계 이런 걸 놓고 문제를 풉니다. 일단 상황을 보기 위해서 얘 거 함수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여기에 지금 알파랑 베타근이 있는 거고 요 사이 어딘지 몰라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마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x는 마이가 그리고 y축이 이렇게 있어야 돼. 중요한 거. 그치? 둘 다 음수근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저희가 따지고 봐야 될 거 첫 번째 하나. 일단 제가 얘를 fx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 점 있죠? 요 점의 y값인 f의 마이가 일단 우선적으로 뭐가 돼야 돼? 요 값 자체가 0보다 작은 게 맞아. 근데 등호 보니까 알파랑 베타가 마이가 될 수도 있어. 그쵸? 둘 다 중근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얘가 근이어도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f의 마이 대입하는 값이 0 이하여야 돼. 요거 하나 체크하고요. 중요한 거 또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알파, 베타 모두 어떻게 해야 돼요? 음수근이어야 돼요. 요 음수근을 보려면 아까 제가 요것도 놓고 판단하긴 했지만 보통 y 절편값이 큰 도움을 많이 줘요. 그래서 여기 y 절편값 있죠? 얘 거에 y 절편값 이게 얼마냐면 m제곱 더하기 3이거든요. 이게 또 어떻게 해야 돼? 얘는 반드시 0보다 크다 쪽으로 가는 게 맞아. 그래야 베타 값이 0이면 또 안 되니까요. 여긴 또 등호를 빼야 돼요. 그래서 문제 풀 때 되게 섬세한 게 필요합니다. 등호 있고 없고 따라서 우리가 거기서 감점이 되거나 객관식이면 재수없을 때 개수 구할 때 틀려버려요. 그래서 등호가 있나 없나를 꼼꼼하게 따지는 거. 그래서 아마 우리 기말고사는 컨디션도 중요할 거예요. 그날그날 딱 집중해서 볼 수 있게. 자, 일단 이게 해결해 볼게요. 이제 대입하면 돼. 마이 대입하시면 4 마이너스 8m 더하기 m제곱 플러스 3의 값이 0 이하 m제곱 빼기 8m에 더하기 7이 요를 되니까 인수분해 하시면 m마 1에 m마 7이 다음과 같아서 m의 값 부호는 1부터 7 이하까지 갈 수 있겠고 요거는 무조건 맞는 말이네요. 그쵸? m제곱 플러스 3은 0과 큰 게 항상 맞으니까 따로 범위 나올 게 없어요. 그럼 이제 주어진 범위에 합칠 수 있는 곳은 요거겠지. 이렇게 위에 거와 아래 거상.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가 답이다? 얘가 답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때 등호 때문에 개수는 총 7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쵸. 이거 온전히 등호 때문에 틀렸죠. 딱 그런 거야 지금. 보시면 문제 풀 때 거의 그런 차이예요. 그래서 그런 것만 꼼꼼히 보는 거 우리 연습해 갑시다. 기말 경우에서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진짜 집중 빡 해서 많이 잘 풀어야 돼. 정리하시고 그 다음 바로 옆에 4번 있네요. 4번 먼저 풀어볼게요. 4. 문제를 적어보자. 44번. 0에서부터 x가 2 이하까지 2차 방정식 a 플러스 1의 x제곱
플러스 4x 빼기 a 플러스 1의 값은 0. 자, 얘가 오직 한 개의 실근을 갖고 싶다고 합니다. 대신 이 실근이 전체가 아니라 주어진 범위에서예요. 0부터 2 사이에 한 개의 실근만 꼭 갖게끔 하고 싶어요 라는 뜻이고요. 뭐 이 문제 풀이할 때 그냥 섬세함에 하나에 얹어 간다면 혹시나 x제곱 앞에 개수가 문자가 써 있을 때 요 앞에 2차란 말이 살아있는가를 꼭 보고 가세요. 이것도 나중에 그 변칙 중에 하나 될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얘 때문에 뭐냐, 2차가 써 있으면 절대 얘는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a 값은 마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꼭 적어두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또 나와 있잖아요. 어떤 근, 일단 실근 가져야 돼, 그치? 일단 실근 간다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판별식부터 들어갑니다. 자, 짝수 써보시면 4 빼기 얘가 a뿔 1에서 마이너스니까 여기 마이너스 빼주시면 이렇게 곱할 수 있거든요. 실근이기 때문에 그냥 0 이상인데, 아, 오직 한 개 실근이랬구나. 제가 여기서의 이 멘트도 좀 정리해주고 갈게요. 아, 이게 사실은 중근이라는 표현도 근 자체가 하나인 건 맞아요. 하나인 건 맞는데 얘가 지금 하고 싶은 오직 진짜 딱 한 개의 실근만 갖고 싶어 라고 얘기한 바에서 요 판별식 거에 대한 부호 있잖아요. 요 부호 값은 나중에는 큰 지장 없기는 할 텐데 간혹 이런 데에서 0보다 크다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기는 할 거예요. 근데 혹시 뭐 중근까지 포함시킨다면 괜찮기는 해요. 상관은 없어요. 일단 제가 이 결과값부터 보시면 a제곱에 플러스 3인데 요거 당연히 0 이상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판별식을 쓰긴 했지만 따로 a에 대한 범위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값에서 주어진 식에서 오직 한 개의 실근을 0과 2 사이에서 갖고 싶어요 라는 뜻이 나왔어요. 지금 우리 a 값 자체가 아직, 그러니까 즉 x제곱 앞에 개수가 음수인가 양수인가를 몰라요. 그쵸? 양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아래 볼록인지 위 볼록인지를 일단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래도 한번 그래프를 한번 아래로 잡아 보고는 볼게요. 만약에 이런 식이 있었어. 요런 식이 있는데 얘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일단 무조건 두 실근이야. 판별식 0보다 크니까. 그럼 두 실근이면 이렇게 땅땅 찍혀 있어야 돼. 이 상황에서 얘 값이 일단 0부터 2 사이니까 제가 만약에 0, 2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이런 상황이면 무조건 여기에 어떤 근? 한 개 근밖에 존재하지 않겠죠. 만약에 같은 그래프 상황에서 여기서 여기가 0, 여기가 2여도 오직 한 근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위로 볼록일 때도 볼게요. 음수일 때 기울기가 위 볼록일 때 여기 0, 여기 2여도 한 근밖에 존재하지 않고요. 제가 지금 모든 상황을 쓰면서 포인트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도 0, 2가 됐을 때 마찬가지로 한 근밖에 존재하지 않게 돼요. 자, 그럼 제가 여기서 뭘 하고 싶냐? 지금 이 4개를 통틀어서 한꺼번에 풀 수 있는 풀이가 있어요. 잠시만요. 네. 아니요. 아니, 좋아요. 제가 목이 안 맞고 어머님이 선생님이 여기 일이 나와서 제가 방광 여기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목이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이 값에서 잡혀있는 식에 요 4개를 통틀어 아우를 수 있는 게 누가 있냐면 그 값은 0과 2에 대한 서로의 부호가 반대면 되는 거예요. 그쵸? F0과 F2 제가 이걸 F 해볼게요. 요 함수를 fx입니다 라고 한다면 f의 0 대입한 값과 f의 2 대입한 값의 부호는 어때? 항상 반대면 돼요. 반대면 그 사이에 뭐가 있다? 근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푸시냐면 f의 0과 f의 2에 부호가 반대인데 모든 걸 뿔마 골라 풀기 어려우니까 그냥 곱은 음수예요 라고 하시면 돼요. 요 곱은 음수인데요 라고만 놓으시면 그냥 끝이라는 거. 그런 다음에 제가
여기에 등호를 넣을 수도 있는데 등호는 조금 뒤에 넣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두 개의 곱이 음수인 범위부터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f의 0값 봅시다. 준식의 f0 대입해 보시면 조금 마이너스 a 플러스 1만 갖게 되고요. 준식의 f의 2를 대입하시면 요게 4의 a 플러스 1 플러스 8 빼기 a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 전개시키면 얘가 4a의 마 a니까 3a 4의 8 그럼 12에다가 1이니까 더하기 13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해서 이 둘의 곱을 써보는 거야. 곱을 써보시면 마 a 플러스 1 값에 3a 플러스 13이라는 값이 어떻다? 음수면 된다라는 거. 여기 음수 있다 보니까 음의 방향 바꿔서 부등호 바꿔주셔야 돼요. 바꾸시면 얘가 모이는 범위가 아니라 서로 갈라서는 범위로 답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13보다 작거나 또는 a는 1보다 큽니다 라고 구하시면 돼요. 요 값처럼. 자, 그러면 지금 얘가 얘기한 대로 제가 각각 식을 잡아서 써본 거고요. 이제 마지막, 이제 여기에 뭐 넣는다고?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도 어떻다? 가능하다라고 했죠, 쌤이. 등호가 들어가도 괜찮아요. 왜냐면 얘는 지금 문제에서 얘 상황 때문에 그런 거예요. 0과 2 사이에 근이 있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0과 2가 근이 되어도 괜찮다는 뜻이죠. 등호가 있으니까. 최종적으로는 요렇게까지 넣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44번에 대한 문제 푸는 방법을 약간 근의 분리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어 라고 잡아드린 거고요. 나중에 이런 방식이 우리 미적분 1에 가시면 극대극소에 대한 정의 풀 때도 쓰긴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요 패턴식 연습을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정리 한번 해주시고